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김나연입니다. 네, 과연 오늘은 어떤 사진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연합뉴스 사진부 최재고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번 수능 마침내 좀 무사히 마무리됐습니다. 근데 정말 어렵게 수능 시험이 끝났어요. 수험생들 이제 시험을 마쳤으니까 남은 입시 일정 잘 준비해서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고생 많았을 것 같은데 수험생들 관련된 사진 오늘 클릭 베스트 컷 첫 번째 사진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진 대피 경로라고 쓰여져 있는 팻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안내문이죠. 안내문을 붙이고 있는 사진인데 어떤 사진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사진은 지난 21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이동 이동중학교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포항 지진의 영향으로 수능이 일주일 연기됐잖아요. 네. 지난 23일 그래서 수능이 다시 치러졌는데요. 포항 여자고등학교에서 수학 능력 시험을 보기로 예정됐던 학생들을 위한 대체 시험장인 포항 이동중학교에서 학교 관계자가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들의 안전을 위해 지진 대피 안내문을 붙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진 피해가 컸던 포항 북구가 주소지였던 상당수의 수험생들, 정말 이 지진 공포 이외에 한 가지 부담이 더 늘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수능 고사장 4곳이 포항 북구에서 남구에 있는 학교로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포항 지역 수험생 6,098명 가운데 바뀐 시험장으로 가야 하는 수험생이 무려 2,045명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수능 당일 혹시 지각이나 하지 않을지 걱정도 많았는데요. 예. 더군다나 바뀐 고사장 3곳은 중학교에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책상 크기가 다르잖아요. 신체에 맞지 않는 불편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안전이 제일이죠. 그렇죠.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그럼요. 지난 23일 전국 수능 고사장에는 그래서 소방 공무원이 2명씩 배치됐고요. 포항 지역 시험장 12개 고사장엔 총 156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수험생 안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집을 떠나서 대피소에서 생활을 했던 이재민, 이들의 고통 또한 굉장히 컸을 것 같습니다. 네, 한동안 여진이 계속된 데다가 특히 대피소에서 한대짬을 자야 됐기 때문에 이재민은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다음 사진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17-4, 17-5, 16-4 이렇게 다양한 숫자 번호판들이 붙어있는 텐트가 빼곡하게 들어서 있고 네. 누군가가 좀 구호물품 같죠? 물건을 네. 옮겨주고 있네요. 포항시가 이재민들의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피소에 텐트를 설치한 건데요. 이 네. 사진은 지난 21일 오후 경북 포항시 흥해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지진 이후 모여있던 이재민 800여 명이 사생활 침해 등으로 불편을 겪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내부 정비를 위해 포항시가 지난 19일부터 이재민들을 다른 대피소 2곳에 옮겼는데요. 예. 그 후 체육관 내부를 소독을 하고 바닥에 온열 매트를 깔고요. 2, 3인용 텐트 240개를 설치했습니다. 그 후 이재민들이 임시 거주할 텐트로 짐을 옮기는 그런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네. 하지만 대피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재민 재배치 과정에서 좀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텐트가 설치되면서 흥해실내체육관 대피소에 수용할 수 있는 이재민 수는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됐죠. 네, 그렇죠. 네, 포항시가 흥해공고와 남산초 강당 등 4곳에 분산 수용된 이재민을 대상으로 실내체육관 입주 희망 조사를 했어요. 예. 그 결과 320가구가 수용 신청을 해서 초기에 이미 희망자 초과 상태가 된 건데요. 시 관계자는 흥해실내체육관은 살 집이 폐쇄되거나 장기적으로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가구를 우선으로 선별해서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부 이재민은 대피소 이용에도 경쟁을 해야만 한다는 그런 사실에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포항 시민에게 용기와 격려를 전하는 운정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생활로 돌아가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들의 표현일 텐데요. 전국에서 보내주는 이런 희망과 격려의 마음을 바탕으로 포항이 하루빨리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 속에서 90도 가까이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 들어오고 있는 한 장의 사진. 이 사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난 21일 정부 대전청사 대회의실의 모습입니다.
대회의실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이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들어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홍종학 장관의 모습이었군요. 네,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얼굴은 안 보이죠. 예. 박수를 치는 직원들에게 허리를 직접 굽혀서 인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박성진 전 후보자가 낙마한 뒤 무려 67일 만에 장관이 임명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진 중소벤처기업부는 출범 118일 만에 비로소 닻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날 취임식을 가진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 어디를 가도 성과를 내지 않은 것이 없다라면서 부처 운영에 굉장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죠. 맞습니다. 홍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호천사가 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대기업의 기술 탈취나 납품 단가의 일방적 인하 등 불공정한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고 사전 감시와 사후 처벌을 강화하는 등 촘촘한 감시를 통해 구조적으로 근절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는 그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이로써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늦은 출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하게 됐죠. 네, 그래서 관련 사진을 한 장 더 준비했는데요. 사진을 통해서 살펴볼까요? 네. 네, 문재인 정부 일기 내각 구성 완성을 보여주는 정말 상징적인 그런 사진인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홍 장관한테 지금 임명장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예. 지난 21일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의 모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새 정부 출범 195일 만에 장관 18자리가 인선이 마침내 마무리가 된 겁니다. 예.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했기 때문이라고 해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18일 만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 52일 만에 장관 인사를 모두 마무리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늦어진 편인데요. 그쵸. 아무래도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영향이 컸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홍 장관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호성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서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임명된 5번째 장관급 고위 인사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홍종학 장관에 대한 임명 동의안은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 14일까지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야 했으나 야3당의 반대로 무산됐었는데요. 문 대통령은 홍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지난 20일까지 채택해달라고 국회에다가 재차 요청을 했지만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의 반대로 끝내 무산됐습니다. 예. 네, 일기 내각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온 협치에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홍 장관이 임명장을 받자 야당이 협치의 종언을 선언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야당의 협조 없이는 예산이나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청와대의 고민 또한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당의 모습입니다. 정동영 의원, 박지원 의원, 그리고 안철수 대표의 모습인데 서로 다 다른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바른정당과 통합을 외치고 있는 국민의당의 그 현실을 바로 보여주는 그런 한 장의 사진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사진의 매력이라면 사진의 매력인데요. 이런 사진 한 장에 계속 이러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잠시 이런 장면을 포착해서 예. 그 상황을 보여주는 것도 사진 기자의 능력이죠. 네, 이 사진은 지난 21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촬영된 사진인데요. 이날 국민의당 비공개 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안철수 대표가 박지원 의원을 그냥 지나가면서 그런 모습을 딱 담은 사진입니다. 상당한 어색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른정당과의 당대당 통합을 최종 목표로 삼은 안 대표와 보수 세력인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정체성과 맞지 않으므로 불가능하다는 호남계 의원들 사이에 여전한 시각차를 이 사진이 바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중도 통합론을 둘러싼 끝장 토론이 예고됐던 국민의당 의원총회, 결론은 그러면 어떻게 났나요?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는 의원들의 격론이 이어지면서 무려 5시간 후인 오후 7시를 넘겨서야 간신히 종료되었습니다. 예. 안 대표는 이날 통합이 최선의 선택이다. 이 당으로 올라설 기회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고 네.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호남이 지역구인 의원들의 통합 반대 의견이 분출하기도 했습니다. 격앙된 분위기 속에 일부는 안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통합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한 가운데
통합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는 평가가 나왔고요. 결국 참석자들은 통합 논란으로 당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는 점에 뜻을 모으면서 가까스로 경론을 마무리 지었다는 후문입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분당이나 분열이 없다는 걸 확인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의원총회 결과를 전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명확한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는 점에서 당내 갈등이 언제든지 다시 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흰색 털의 주인공이 바로 칠면조죠. 네, 맞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가 쓰다듬고 있네요. 네, 재밌는 사진인데요. 지난 21일 미국 시간입니다. 미국 워싱턴의 백악관에서 촬영된 그런 사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가 방금 말씀하신 하얀 칠면조를 쓰다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담았는데요. 칠면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미국의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추수감사절. 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이날 백악관 앞들인 로즈 가든에서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려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네,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은 특별한 행사라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바로 다음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칠면조는 그대로 있는데 사진 속에 다른 등장인물들은 좀 변화가 있습니다. 네. 저희 클릭베이스트 컷에 3주 연속 출연하는 단골이죠, 단골.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습이네요. 네. 지난 21일 워싱턴 백악관 앞들 아까 말씀드린 로즈 가든에서 촬영된 사진이고요.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아들 베런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중 처음으로 백악관의 추수감사절 전통 행사인 칠면조 사면식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행운의 주인공인 이 칠면조의 이름은 드럼스틱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사면 행사를 통해서 추수감사절 식탁에 오를지도 모르는 그런 칠면조의 운명은 다행히 피하게 됐습니다. 백악관 연례 행사인 칠면조 사면식, 이것도 꽤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행사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무려 1957년부터 시작된 행사로 60년의 전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60년이요? 네, 지금까지는 보통 사면 대상이 되는 칠면조가 못 나올 것에 대비해 한 마리를 더 지정해 왔다고 하는데요. 네. 올해는 화면에 보이는 드럼스틱 외에 위시본이라는 이름의 칠면조까지 모두 2마리가 추수감사절 식탁에 오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면 혜택을 예. 받았습니다. 또한 재밌는 건 이들 칠면조가 행사 전날인 지난 20일 워싱턴 DC에 도착해서 백악관 인근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에서 하룻밤을 묵었다는 사실인데요. 칠면조들이 스위트룸에서 묵었어요. 네, 부럽습니다. 사면 행사가 끝난 뒤엔 버지니아 공대로 옮겨져서 앞으로 사육사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편안한 삶을 식탁에 오를 걱정 없이 그렇게 즐기면서 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미국인들은 해마다 추수감사절에 가족과 함께 칠면조 요리를 해먹는 전통이 있는데요. 이 칠면조가 감사의 의미와 함께 가족의 사랑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이 표정 정말 재밌죠? 네. 정말 모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너무 기뻐하는 표정. 지난 21일 짐바브웨 수도 하라레 국회의사당 앞에서 촬영된 그런 사진인데요. 37년간 짐바브웨를 통치해온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의 사임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 시민들이 환호하면서 그의 퇴진을 기뻐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왼손에는 무가베 대통령은 집으로 가서 쉬어라 이런 피켓을, 오른손에는 짐바브웨 국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죠. 이날 수도 하라레에서는 시민 수천 명이 모여 환호를 지르고 춤을 추며 무가베 대통령의 퇴진을 축하했습니다. 사임한 무가베 대통령 무려 37년 동안 짐바브웨를 통치해온 거잖아요. 굉장히 긴 시간이네요. 정말 긴 시간입니다. 무가베 대통령은 그동안 세계 최고령 지도자 자리를 지켰던 그런 인물인데요. 짐바브웨 독립투사 출신으로 56세 때 초대 총리에 올라 정치적 실권을 잡은 뒤에 1987년에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그 스스로 대통령에 취임해서 그동안 장기 집권을 이어왔습니다. 여기에 인권 탄압과 독재식 정치로 독재자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독재자라는 평가를 들었던 무가베 대통령, 올해 41살 연하의 부인에게 대통령직을 물려주는 부부 세습을 시도했다가 역풍을 맞아서 이렇게 탄핵 위기를 자초하게 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준비했는데 함께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네, 바로 이 두 분이 네, 그 주인공이죠.
보면 무가베 대통령 그리고 옆에 그레이스 여사죠? 네, 지난 8일 짐바브웨 수도 하라레에서 촬영된 사진인데요. 무가베 대통령이 집권당 행사에 참석해서 부인 그레이스 여사를 지지해달라는 그런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41살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다정한 그런 부부의 모습이에요. 무가베 개인 비서이자 타자원 출신인 부인 그레이스는 최근 강력한 후계자를 자임하고 나서면서 권력욕을 드러냈는데요. 이때만 하더라도 부인의 지나친 권력욕이 미처 자신을 몰락으로 이끌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겠죠. 네, 무가베 대통령 지금까지 짐바브웨를 100세까지 통치할 것이라고 공언을 해왔는데 네. 결국 사임하게 됐네요. 네, 무가베 대통령은 2015년 12월 전당대회에서 2018년 대선 후보로 또 한 번 확정된 상태였고요. 내년 대선에서 다시 당선될 경우 무려 99세의 임기가 끝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 부인 그레이스에게 대통령직을 물려주려고 시도했고 지난 6일에는 차기 대통령 후보로 꼽히던 에머슨 부통령을 전격 경질하면서 굳건할 것 같았던 건의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죠. 예. 이후에 군부가 지난 15일 사실상의 쿠데타를 감행해서 정부를 장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무가베는 탄핵당할 위기 속에 그 스스로 사임을 선택했고요. 권좌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현재 아프리카에는 8명의 지도자가 20년 이상 집권하고 있습니다. 또 이 가운데 5명은 30년 이상 권좌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37년 통치 무가베가 축출됨에 따라 아프리카 장기 집권자들이 좌분화석 상태라는 후문도 들려옵니다. 그럼 다음 사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엄청난 인파들이 몰려있는 곳인데 여기가 어딘가요? 저 옆에 살짝 보니까 잠실역 환승센터라고 쓰여져 있기도 하네요. 네, 어떤 사진인가요? 정말 사람들이 많아서 저도 한참 봤는데요. 지난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 백화점 지하 입구 1층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평창올림픽 기념 롱패딩을 사기 위해서 전날부터 기다린 천여 명의 시민들이 백화점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백화점 측에 따르면 전날인 21일 오후 8시쯤 구매 순번표 1000장을 배부한다는 안내판이 들어서자마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 첫 번째 손님은 이미 오후 7시에 도착했고 줄이 형성되자 수는 급속하게 불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안내판 앞에서 밤샘 대기하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전날 오후 7시부터 대기를 했다는 네. 거잖아요. 정말 대단한 열정인 것 같습니다. 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공식 라이선스 상품인 평창 롱패딩. 아니 이렇게까지 큰 인기를 끄는 이유가 뭔가요? 네, 평창 롱패딩의 가격은 14만 9천 원으로 시중 거위털 패딩 제품의 절반 가격 수준이지만 14만 9천 원. 네, 굉장히 싸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질이 뛰어나서 이른바 말하는 가성비가 좋은 제품으로 알려지면서 인기를 모은 제품입니다. 폴리에스터 겉감과 거위털 충전재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유명 연예인들이 패딩을 착용한 사진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개가 되면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중고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평창 롱패딩 중고 거래가가 벌써 20만 원을 넘은 상태라고 하니 와, 원가보다 훨씬 비싼 거네요. 네, 폭발적이죠. 예. 네, 이 사진 속의 많은 분들 결국 그럼 원하던 롱패딩은 구입하셨는지 이것도 궁금해요. 네, 바로 다음 사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평창 롱패딩 선착순 종료. 그러면 선착순으로 종료가 됐으니까 기다렸던 그 많은 분들이 다 못 받은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진만 보기에는 이렇게 안내문이 붙고 앞에 사람이 서 있는 걸로 봐서 이 빨간 옷을 입으신 분이 마지막 행운의 주인공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이날 판매 예정인 롱패딩은 모두 1000장이었습니다. 모여든 인파로 인해서 이미 새벽에 대기 인원만 1000명을 돌파했고 백화점 측에서는 혼란과 손님들의 불편을 막기 위해서 1000장이 넘었는데도 계속 기다리면 힘만 들고 그쵸. 패딩을 못 사는 상황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안내판을 설치하게 된 겁니다. 새벽에 달려온 많은 분들이 이미 1000명이 돌파했다는 그래서 마감이 됐다는 그 소식에 아쉬운 표정으로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구매 경쟁이 심해지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한때 평창 롱패딩을 많이 생산해달라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는데요. 네티즌들은 평창올림픽 홍보 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다. 새벽부터 기다렸는데 구입하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입을 수 있게 추가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등의 적극 호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베스트 것. 오늘 준비한 사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사진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